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의 입원 환자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전국적으로 880만 명이 결근을 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102명을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홈테스트 킷 1000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야생식물 누들레아를 불법 채취해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한인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집권 1년차를 마무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3%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선 출마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28%에 그쳤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혹독한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미사일 개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혼전 양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초접전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녹취록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담겼지만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주보다 5만 5천 건 늘어난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 투매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8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집권 1년차를 마무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성인 16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로 부정평가인 5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최저치를 기록한 48%에서 한층 떨어진 수치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희망한다는 답변도 전체 응답자의 28%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8%만이 재출마를 지지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유사하게 응답자들은 대통령의 경제정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응답자의 45%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책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7%로 지지율이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 7월에 66%와 비교하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경제정책의 지지율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수출하기로 한 최신형 F-16 전투기를 조기에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대만이 최근 F-16 전투기의 조기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미국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만 해협에 항공기를 보내 위협 비형을 해왔고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힐 때마다 항공기 출격 규모와 횟수를 늘리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공군의 긴급 대응 비행도 빈번해지는 등 대만으로선 공군력 강화가 발등 위에 불이 된 상황입니다. 대만은 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최신형 F-16 66대를 오는 2026년 말까지 들여오기로 한 상태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뇌사자 체내에 이식하는 수술이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제이미 로크 박사가 이끄는 알라바마대 의료진은 미국 이식학회 저널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 지난 9월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57살 남성의 신체에서 신장을 제거하고 대신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을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식 수술 23분 만에 돼지 신장이 소변을 생성하기 시작했고 4월 동안 정상적으로 기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돼지 신장에 대한 인체 거부 반응은 없었으며 수술받은 뇌사자가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혈액에서도 돼지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에 추가 대북 제재를 공식 제안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제재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비공개 안보리 회의도 열렸는데 별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미국 측 제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논의 보류 요청으로 채택 논의 자체가 연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자고 안보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걸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 건데 사실상 제재안 채택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걸로 해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안 보류 요청 직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일본과 프랑스 등이 함께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공식 성명 등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회의를 앞둔 그제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이미 미국의 대북제재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미국의 잇단 제재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처럼 밝히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조속히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항을 따를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지속적인 핵 고도화와 관련해 중국 측의 핵 위험 감소와 투명성 증대 그리고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연방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대화보다는 군사적 훈련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ICBM을 실전 배치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 능력을 단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최근 미사일 실험은 미국의 동맹을 억압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공격적 대응을 저해할 것이다. 믿을 수 없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우선순위는 역사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대화가 아닌 미국과 동맹 간의 협력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군사적 대비 태세에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혹독한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오늘 제네바 회담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신속하고 혹독한 대응에 나서겠다. 독일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경고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 뒤 러시아의 군사 행동 시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mmit new acts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at will be met with a swift, severe, united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 시 대규모 경제, 금융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trading relationship is important to us, but it is far more important to Russia. We hope an attack won't happen, but if it does, we are prepared. 이런 가운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링컨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만납니다. 지난주 서방과 러시아 간 열린 세 차례 협상이 모두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미러 양국 외교수장의 회담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거부 등을 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국이 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인 4명에 대해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재무부가 오늘 타라스 코자크, 올레 볼로신 등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전직 우크라이나 관료인 볼로디미르 올리니크, 블라디미르 시브코비치 등 모두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들이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의 지시에 맞춰 행동하고 다른 나라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러시아의 활동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미국 대선 때도 허위 정보 유포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5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각 프리웨이 구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인데요. 벤튼웨이 구간 인근부터 10마일대로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먼트 애비뉴 구간부터 선셋 블루버드까지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피코 블루버드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페어팩스 애비뉴까지 정체 현상 심한 편이고, 라브레아 애비뉴 구간부터도 역시 10마일대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가필드 애비뉴 구간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헬스케일 애비뉴 구간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는 또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7일간 하루 평균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75만 3,990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주 전보다는 29%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가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 수는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준 하루 평균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2%가 늘어난 15만 8,6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역시 2주 전보다 48%가 늘어난 1,97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최근 2주 동안 결근자가 8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산업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이어 의료업계도 대책 마련을 호소했는데 이제는 학교까지 번져서 주 방위군과 공무원, 은퇴 교사들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특파원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댈러스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이곳에 주 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전 병원 측으로부터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Not only are we seeing higher volumes, we're also having some issues with staffing. So those are all reasons why having you guys here with us is so incredibly important. And we thank you so much. 오리건주에서만 40개 병원에 1,200명의 방위군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른 뒤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주에서는 이렇듯 방위군 투입으로 인력 부족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 확산으로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곳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면 수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장에 확진되는 교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멕시코주는 주 방위군과 공무원들을 활용해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I will undergo the fingerprinting and the background requirements, and I expect that by the weekend I will be cleared and I will be available to support a school anywhere. 오클라호마주는 주 정부기관 직원이 대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캘리포니아주는 대체 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95% 이상의 학교가 문을 열고 있다며 대면 수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으로 교사가 부족한 학교가 더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임시 조처는 당분간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가 전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테스트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 대해서 과다한 조처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망자의 대다수는 지난 12월 24일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1일 평균 확진자와 감염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주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10만 명당 350건으로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115명, 확진율은 17.5%입니다. 입원 환자는 4,814명이며 이 가운데 723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전파율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사례가 소폭 줄었지만 20일 사망자가 102명을 기록하면서 사망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하루 최고치로 기록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감염 사례는 33,000건, 그리고 양성 판정률은 17%로 6명 중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는 수치라고 바바라 페록 보건국장은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K-12 학교의 경우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기간 동안 37,000명의 학생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 반해 교직원들의 경우 1,335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해 학생들이 무려 30배가 높은 코로나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페로 국장은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5일 이후에는 무증상의 코로나 검사 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상이 여전하거나 여전히 양성 판정을 받으면 10일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혹은 교직원들이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어야 되며 확진 판정 이후 10일간 의료용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symptomatic students and staff that test negative on day 5 of their isolation period
can return to school on or after day 6 of their isolation period. But returning students and staff must remain asymptomatic.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들과 밀접 접촉한 주민들의 경우 5일간의 예방격리를 진행해야 되나 부스터샷을 포함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무증상인 경우 예방격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 확진자와의 자가격리와 동일하게 진행돼 5일간의 자가격리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고 10일간 의료용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루 국정은 코로나 입원 환자들 중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에 비해 3배가 많다고 지적하고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t's clear that across all race and ethnicity groups, the unvaccinated are hospitalized at substantially higher rates when compared to those vaccinated. 또한 5세부터 11세 아동들의 1차 백신 접종률이 29%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감염 사례가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전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값비싸게 거래되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오미크론 확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50명이 줄어든 1,18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19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532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마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37만 2천 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17만 명 증가했습니다.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는 지난주보다 5천 명 늘어난 5만 7,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15일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은 10만 명당 162.1명으로 전주보다 13명이 줄었습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한 주민의 코로나19 감염은 73.5명, 미접종자의 감염은 10만 명당 234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내일 자가진단 코로나 홈테스트 키트 1,000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내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코로나 홈테스트 킷 1,000개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코로나 홈 테스트 킷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데 따라 지역 한인들을 위해 코로나 테스트 킷 1,000개를 선착순 500명에게 각각 2개씩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9,876 갈등그룹 불바드 갈등그룹으로 오셔서 오실 때 아이디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이달 말부터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지금 급하게 빨리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00세트니까 한 사람 앞에 2개씩을 나눠주면 아마 한 50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나눠줄 계획이고, 만약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더 신청을 해서 또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10시부터 2시 반까지 우리 한인회로 오시면은 이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 CBS나 월그린, 라이드에이드 등에서 코로나 홈 테스트 킷이 동나면서 가짜 코로나 테스트 킷이 시장에 난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복지회와 공조해 FDA 승인을 받은 자가 코로나 진단 키트 1,000개를 정부로부터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는 지역 한인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LA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매주 마련되고 있는 영사관 민원 출장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마련되고 있는 순회 영사 서비스는 21일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국 등 아시아에서 값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야생식물 누들레아를 불법 채취해서 밀반출하려던 한인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병수 씨는 북가주 주립공원 등지에서 15만 달러 상당의 야생 누들레아를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늘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김 씨에게 누들레아를 다시 심는 비용으로 3,985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병수 씨는 백영진, 김봉준 씨와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들어와 북가주 지역 주립공원 등을 돌며 야생 누들레아를 불법으로 채취, 한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판세는 여전히 혼전 양상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12%대로 2강 1중 구도를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먼저 내일이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34.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3%로 격차는 1.5%포인트, 오차 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9%로 집계됐습니다. KBS의 신년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힘 내용 속에 실시된 이달 초 여론조사 때 10%포인트 또 그 이상 차이 나던 양강 후보 지지율 다시 초접전으로 돌아선 겁니다. 윤 후보 지지율은 부인 김건희 씨 통화녹음 파일 논란 속에서도 7%포인트 반등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전망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6.9%가 이재명 후보라고 37.4%는 윤석열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가 넉넉히 앞선 결과지만 보름 전 30%포인트에 가까웠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지금의 선택을 계속 유지할지도 물었더니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10명 중 8명이 그대로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선 60% 안팎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공약이 최우선이었고 TV토론 단일화, 가족 논란 순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답은 38.2%,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4.5%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4.5%, 부정평가는 51.4%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2%, 국민의힘 33.7%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폐지보다 부처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포인트 높았지만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성별로는 의견이 엇갈렸고 연령별로도 20대는 폐지가 과반인 반면 40, 50대는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 야권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65%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럼 누구로 단일화를 해야 하고 그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 결과는 어떨지 KBS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물었습니다. 필요하다 43.9%, 필요하지 않다 47.2%로 엇비슷했는데 여기에는 야권 단일화가 반가울 리 없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 등의 의견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룹만 따로 떼보면 3명 중 2명꼴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 단일화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를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50%에 가까워 윤석열 후보를 앞섰는데 정권 교체 여론층만 따로 보면 10명 중 6명이 윤 후보를 꼽았습니다. 전체 유권자에선 안철수, 야권 지지층에선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결과여서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면 그 방식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후보 결정 방식에는 가상 대결도 활용될 수 있어 3자 대결을 가정해 함께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재명 38, 윤석열 42.1%로 오차범위 냅니다. 안철수 단일 후보의 경우는 이재명 31, 안철수 48.5%로 두 후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TV토론 방식에 대해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의 양자 토론이 좋다는 답은 27%였고 70% 가까이가 다른 후보도 참여하는 다자 토론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개원호입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각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 세대를,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맞벌이 가정이 가장 많은 40대를 겨냥했습니다. 역시 KBS입니다. 20대 옷차림으로 유명 댄서들과 만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젊은 층을 겨냥해 세계 문화 콘텐츠 2강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열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예산 2.5%,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문화예술인과 함께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대북 투자에 관심을 밝혀온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한반도에 대대적 투자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 입장을 통해 핵실험 재개 검토 입장을 낸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연말정산철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놓고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소득 공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경쟁하듯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여기에 더해 맞벌이 직장인들의 양육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의 무상급식을 아침 저녁 식사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들 1조 5천억 원 정도는 기존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다 직장을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침 식사가 부실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아침 식사 제공은 원래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역시도 반려동물을 둔 가정을 겨냥해서는 진료비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소득 공제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와대 수석 제도를 없애는 등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민평가를 해서 절반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특정 인사의 공천을 요구했는데 윤 후보 측이 구태라고 비판하자 홍 의원은 방자하다고 맞섰습니다. 원팀이 필요한 윤석열 후보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그제 저녁 만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일 만에 비공개 회동을 계기로 홍 의원이 선대본부 합류설이 나왔는데 아침 회의에서 선대본부장이 뜻밖의 말을 내놨습니다.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굴 겨냥한 거냐 분분했는데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내민 카드가 알려지며 홍준표 저격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 담보 조치와 처가비리 엄단 선언 말고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랑구 이진훈 등 특정인 공천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 측에선 내부 총질하더니 전략 공천해주면 도와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이없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홍 의원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정면 충돌 양상에도 윤석열 후보는 공천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공천관리위가 결정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홍 의원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입니다.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최재형 전 원장과의 깜짝 만남에선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KBS에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을 못 들어오게 한 거다.
이른바 윤핵관에 흔들리면 대통령하기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의 기업인 40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 참석해서 앞으로 미래 산업과 친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오후 카이로에서 열린 한 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이집트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역, 투자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친환경 분야 협력, 전기차와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양국 사이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양해각서와 의향서 5건이 양국 기업과 유관기관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생산 중견기업은 이집트 자동차 업체와 전기 마이크로버스, 소형 전기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맺었고 두산중공업과 이집트 기업인 하산 알람이 해수 담수화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교역과 투자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 2건에도 양국의 관계기관이 서명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5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55클럽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녹취록에 다수 담겨 있지만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20년 4월 4일 녹취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만들 때 들어온 돈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 씨도 거론하며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5억 원이 화천대유로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녹취록을 보면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 전 특검의 딸에게 50억 원을 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고 그 대가를 딸을 통해 받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문제의 5억 원이 김만배 씨가 이 씨로부터 빌린 화천대유 초기 자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등의 부탁을 받고 돈 전달에 계좌를 빌려준 게 전부라고도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김만배 씨가 말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이미 지난해 9월 수사 초기부터 정 회계사로부터 입수했습니다. 2달여간 수사 끝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는 말로 검찰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벽에 부딪히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른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재고 검토 발표에 대해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원칙 위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라든지 국내 일정, 미 충원 인원의 전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SCM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미 군사당국 간 관련 협의가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통상 3월 중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행하지만 올해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점과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4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13.26포인트가 하락한 34,715.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50.03포인트가 떨어진 4,482.73, 나스닥 지수는 186.23포인트가 빠진 14,154.0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주간 원유 재고가 8주 만에 증가하면서 유가는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만기를 맞은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6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86달러 90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5센트 하락한 배럴당 85달러 5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수치가 크게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만 5천 건 급증해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만 4천 건 증가한 16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늘어난 여파로 해석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신규 가입자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증시 마감 이후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에 828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인 레피네티브가 집계한 월가 추정치 839만 명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로이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이 줄고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가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11%가 폭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준은 디지털 달러화 도입에 따른 혜택과 위험, 해결 과제 등을 기술한 40페이지짜리 백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디지털 달러화의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지급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위해, 사생활 보호 문제,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해결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백서는 또한 CBDC와 관련해 대중의 의견을 묻는 문항 22개도 담고 있습니다. 연준은 향후 120일간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이 15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2021년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2020년보다 8.5%가 증가한 61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다 건수입니다. 지난해 거래된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4만 6,900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재작년보다 16.9%가 급등해 지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낮은 초저금리와 원격 재택근무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택시장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1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지역 제조업 활동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연은에 따르면 1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2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수치인 15.4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8.5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지난해 4월 50.2를 기록하며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전반적 제조업 활동과 배송, 신규 수주 등이 지난달에 급락 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고용지수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국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올해 중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의류 매장을 개장합니다. 아마존은 글렌데일에 올해 중 첫 번째 의류 매장인 아마존 스타일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스타일은 여성과 남성용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두루 판매하며 유명 브랜드부터 신생 브랜드까지 입점해서 다양한 가격대의 고객을 겨냥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특히 아마존 스타일이 탈의실 등 기존 의류 매장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로 인한 안전 문제로 미국행 운항을 취소했던 주요 항공사들이 속속 항공편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영국 항공과 루프트한자, 전일항공, 일본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등 앞서 미국행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기종을 변경한 항공사들이 모두 운항을 정상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은 성명에서 미 연방항공청인 FAA가 보잉 777기를 운항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미국행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루프트한자 역시 예정된 계획대로 미국행 운항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의 9개 국제공항에 대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던 에미레이트 항공은 시카고와 댈러스, 마이애미 등 일부 공항에 대한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보잉 777 대신 A380기를 띄웠던 일부 항공편에선 항공기를 다시 보잉 777로 돌리고 주말까지는 모든 미국행 항공편의 운항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의 인디아 항공도 취소했던 미국행 운항에 대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LPGA 투어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1라운드에서 가비 로페스가 5언더파 67타로 단독 1위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2년 전 우승자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 그리고 데니엘 강이 한타차 공동 2위고 제시카 코다와 브룩 핸더슨 등이 공동 6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박인비는 리디하고 미셸 위와 함께 1언더파 71타로 공동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로봇 심판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LB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올 시즌 자동으로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 ABS를 운영하는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MLB는 올 시즌 스프링 캠프의 시범 경기에서 ABS 시스템으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와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대체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48도가량 되겠고 내일 낮 최고 오늘보다는 한 5도가량 낮아지는 71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밤 최저기온 4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도 비슷한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3도, 해안 지역 6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벤츄라 카운티 해안과 LA 카운티 해안가에 강풍주의보가 내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밤 최저 69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78도, 한국은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질은 나쁜 수준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가량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와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